자, 일단 퀵 테스트부터. 지민. 재선. 유준. 태우, 정유, 도현, 종환이. 풀이 간단하게 할까?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틀린 사람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복습할 겸. 자, 그 1번은 알짜임 구해봐라 그렇게 했었죠. 그죠? 알짜임 구해봐라. 자, 여기 물체가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네. 그죠? 여기 이제 4kg짜리, 6kg짜리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20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체 A와 B가 있는데 이걸 물체 개로 잡아버리고 하나의 물체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이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 뭐가 있습니까? 요거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힘을 구하려면 힘 자체는 이 운동방정식을 구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 A는 M분의 F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이걸 하나의 물체 개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요 질량에 들어가는 것은 이 전체 질량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4 더하기 6이니까 10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하나 전체로 봤을 때 R자 힘은 뭐가 있느냐? R자 힘은 요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봤을 때.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중력도 있고 떠받치는 힘도 있고 이렇지만 이 힘과 이 힘은 뭡니까? 힘의 평형에 의해서 0이나 마찬가지예요. 0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힘에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이 들어가면 가속도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R자임, 얘의 R자임 FA라고 해볼게. B의 R자임 FB라고 해볼게. 그러면 R자임은 뭔데? 요거. 그러면 보세요. R자임이란 건 여기에만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니까 이 M은 뭐가 되는 거야? 얘의 질량이 되는 거야. 그럼 이 A는 얘의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가속도는 전체 가속도도 되지만 각각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같이 움직여 가기 때문에 각각의 가속도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2 해서 8N, 얘는 6 곱하기 2 해서 12N. 그래서 합쳐서 얘랑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죠? 저거 받으시면 됩니다. 답이 요거.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질량이 2kg, 3kg 붙어 있는데 밀었죠. 그죠? 그러면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여러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냥 똑같은 문제 막 낸 겁니다. 2kg, 3kg. 이쪽으로 15N. 그죠? 그럼 이걸 하나의 물체 개로 잡으면 5kg짜리의 그죠? 힘이 R자 힘이 요거밖에 안 걸리네. 15N. 그러면 이게 가속도 A구나. 항상 가속도 먼저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3m/s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A의 R자 힘은 뭐가 될까요? A의 R자 힘은
얘랑 얘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6뉴턴. 그럼 B의 R자임은 얘랑 얘 곱하면 돼. 9뉴턴.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뭐 물어보고 있느냐면, 니은의 나무도막 A에 작용하는 R자의 힘의 크기는 6뉴턴. 일단 틀렸죠? 디귿의 나무도막 B가 A에 작용하는 힘. 자, B가 A에 작용하는 힘. 이 힘은 얼마냐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15에서 얘를 빼면 A의 R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 자, 15뉴턴에서 이거 스몰 f라고 해볼게. 이 스몰 f를 빼면 누구? A의 R자인 6뉴턴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서 f를 구하셔도 되고, 자, 빼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9뉴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 크기는 얘는 누구랑 같으냐 하면 A가 B를 미는 힘하고 같습니다. 왜? 얘랑 얘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얘 구해도 되겠네? 왜 얘 구하는 게 편해요? 요걸 구하면은 요 힘이 뭐가 되는데? B에 작용하는 R자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9뉴턴 이렇게. 됐죠? 그렇게도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렇게 뭐 장치를 많이 해놨을 뿐이지 똑같은 문제다. 똑같은 문제다. 자, A 2kg, B 3kg. 숫자도 똑같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실의 장력을 구해라 라고 했죠. 자, 이렇게 팽팽하고 실이 가벼운 실이면 여기에 걸리는 장력과 여기에 걸리는 장력이 같습니다. 알겠죠? 둘 중에 아무거나 구해도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중력. 이 중력이 mg입니다. mg. 그죠? m이 뭐야? 질량. g가 뭐야? 중력과 속도. 그게 11이라고 해놨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30뉴턴이 되네. 30뉴턴이 걸려. 이 형태에서 여기가 30뉴턴이네 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가 꺾여 있을 뿐이죠. 그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쟤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세 개가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모습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준 것 뿐이죠. 그러면, 자, 이거 하나의 개로 해가지고, 외력이 30뉴턴짜리네. 그러면 가속도 보자, 가속도. 어떻게 해요? n분의 f. 자, 요거 전체 질량 집어넣으면 되죠. 5 넣고, 요거 30 넣었더니 얼마? 6m/s의 제곱이네. 그러면 이 가속도로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고, 둘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R자임 구해보자. FA 얼마니? R자임. 얘랑 얘 곱하면 되죠. 12뉴턴. 쉽죠? 얘의 R자임 FB 구해보자. 이거는 두 개 곱하면 되죠. 6하고 3. 18이네. 그죠? 두 개 합쳐서 요거 대연제 나오는지 확인하고.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장력을 구해야 돼요. 장력은 여기에서 구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하면 얘에 걸리는 힘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바로 R자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12뉴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물체가 이쪽으로 가속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가 요 힘보다 크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30뉴턴에서 빼기 T를 하면 얘 R자 힘과 같아야 된다. R자 힘이 얼만데? 18. 그러니까 T는 빼니까 12뉴턴. 똑같죠? 그죠? 저기에서 구해도 되고 여기에서 구해도 돼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에 4번은 이건 작용 반작용에 관련된 거죠. 작용 반작용.
자, 요거는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책상을 너무 간단히 그렸나? 자, 책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다. 얘 R자 힘 있어요, 없어요? R자 힘이 있으면 R자 힘 방향으로 얘가 가속을 해서 움직여야 돼요. 어딘가로 가야 돼. 안 움직이잖아. 그럼 얘는 R자 힘이 0인 거야. 자, 탁자가 책을 떠받치는 힘. 요거 조심해야 돼. 탁자가 책을 떠받치는 힘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 책의 무게랑 사과의 무게 합해서 누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과 플러스 책. 그러면 떠받치는 것도 수직 항력도 어떻게 된다? 수직 항력이란 말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풀어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사과 플러스 책. 이렇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 걸리지만 책 위에 사과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무게와 같지 않습니다. 사과를 보태야 되는 겁니다. 자, 디귿에 사과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 사과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뭡니까? 책이 떠받치는 힘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책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반작용은 사과가 책을 누르는 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 줬죠.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사과가 책을 누르는 힘,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용 반작용에서는 수직 항력, 그 다음에 장력, 그 다음 중력, 요런 게 나왔을 때 요거에 대한 반작용 찾을 때 헷갈려 해요. 왜? 줄여놨잖아. 그지? 풀어서 그 주어 목적어를 바꿔가지고 생각하면 반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뭐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이건 뭐야?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그럼 얘의 반작용은 뭐가 됩니까? 물체가 실을 당기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니까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세 개가 용어로 나오면 좀 헷갈려 하니까 조심을 하시고. 자, 됐습니까? 이렇게 알아봤고. 계속 자기가 잘 안 되는 것들은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잘 듣고 복습을 잘 하면 퀵 테스트는 오늘 했던 것 중에 나오는 거니까, 그걸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번 시간에 작용, 반작용까지 했죠. 저번 시간 어디까지 했니? 정확하게? 저기 표시가 안 되네. 아, 여기 해야 되는구나. 그때 84페이지 해야 되나? 84페이지 여기 했어요? 그 마찰이 있는 면에서의 물체 운동. 작용, 반작용은 선생님이 좀 따로 얘기를 해 드린 것 같고. 근데 요거 다시 해드릴게요. 자,
84페이지 거기서부터 할게요. 84페이지 그 가로 6번 있죠? 그 내용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찰이 있는 면에서의 물체 운동은 어떻게 기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마찰이 없으면 내가 이쪽으로 잡아당긴다. 그러면 이 물체는 A 가속도로 이쪽으로 가버려요. 이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힘이 또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힘이 2개 이상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번에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쪽으로는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마찰력. 자, F 다시 이런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이 마찰력은 어떻게 표시되느냐 하면, 자, 마찰력은, 자, 이거 마찰력이라고 해볼게요. 자, 어떻게 구하죠, 마찰력은? 식 기억납니까? 예. 불러보세요.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좋습니다. 자, 마찰계수는 이렇게 뮤라고 표현하고요. 자, 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게 운동 마찰 계수일 수도 있고 정지 마찰 계수도 있으니까 그걸 상황에 따라서 구별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마찰 계수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수직 항력을 곱하는데 이 수직 항력은 그때그때 찾아야 된다라고 했죠. 수직 항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수평면에 있으면 수직 항력은 이 수평면에 수직으로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서 위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경사면이 돼버리면 수직한 힘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구할 거냐, 이 힘을 구할 거냐,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 무게 있죠. 무게만큼 누르기 때문에 무게만큼 떠받쳐줘서 그게 이 2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뮤 mg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얘가 이제 뮤 mg가 되는 거예요. 뮤 mg. 알겠니? 그래서 자, 힘이 2가지가 있을 때는 2가지가 존재하면 우리가 이쪽 수평 방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MA는 자, 힘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마찰력이 생겼죠. 마찰력을 빼면 그게 바로 이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그런데 이걸 당겼는데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그죠? 또는 움직였는데 일정한 빠르기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 여기에 A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야. 뭐라고?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왼쪽 항이 그냥 통으로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0은 F- 뮤 mg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찰력입니다. 이건 준 힘이고, 그러면 결국 넘기면 이 얘기잖아. 맞나요? 내가 준 힘이랑 마찰력이 같구나. 만약에 정지되어 있었으면 이 힘은 정지 마찰력이니까 내가 준 외력과 같겠구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그래프 봤었죠? 마찰력
외력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는 뭐였냐면 정지마찰력이 여기가 만약에 2뉴턴 외력이 이렇게 생기면 정지마찰력도 2뉴턴 이렇게 생긴다고 했어요. 준만큼 생기는 거예요. 준만큼. 여기가 4뉴턴 이러면 여기도 4뉴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마찰력이 더 커질 수는 없죠. 그죠? 이렇게 됐는데, 자,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최대 정지 마찰. 최대 정지 마찰력. 이렇게 되는데, 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운동 마찰력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준 힘이 얘를 움직이게 한 다음에 준 힘이 등속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운동 마찰력하고 내가 준 힘이 동일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는 항상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즉 어떤 힘이 존재했을 때 물체의 가속도 곱하기 질량, 이게 운동 방정식이죠. F는 ma. 그죠? F는 ma. 그것을 뭐 실제 존재하는 힘들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가속도가 있으면 여기가 그대로 살아 있고요. 가속도가 없는 정지나 등속이면 여기를 0을 넣어서 여기 전체가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직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직적인 부분은 요게 수직 항력이고 요게 mg라고 했죠. 그죠? 수직적인 부분도 그대로 세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ma는 자 n 마이너스 mg. 근데 위로도 아래로도 전혀 안 움직이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이니까 n은 mg 이렇게 해서 수직 항력을 구한 거예요.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빗면 위에서 그러면 미끄러져 내려올 때, 그 다음에 수평 윗방향으로 힘을 가할 때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런 걸. 자, 요거는 저번에도 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래쪽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 중력이 있습니다. mg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수직 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빗면의 수직한 부분과 빗면의 나란한 부분으로 잡아가지고 요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Y축이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편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의 힘은 요 힘을 갖다 분해를 할 겁니다. X축과 Y축에 대해서. 그래서 90도로 분해를 딱 해보면 자, 요 빨간색 힘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두 개로. 그래서 요 힘은 어떤 힘이냐면 이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데 쓰이는 힘이고, 요 힘은 바닥을 누르는 데 사용되는 힘이에요. 바닥을 누르는 데 사용되는 힘은 바닥이 떠받치는 힘과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요 힘과 같은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면 수직항력이 되는 거예요. 수직항력. 수직항력입니다. 수직항력. 그럼 이 수직항력은 어디에 쓰이느냐? 이 면이 만약에 마찰력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물체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갈 때 미끌려 내려가는 힘을 방해하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죠? 이게 뭐 마찰력이다라고 하면 요 녀석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때 여기 면에 마찰 계수가 있으면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이렇게 곱한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먼저 요 힘과 요 힘을 먼저 구해 놓고 운동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뭔가 우리가 필요한 값을 구해 보자는 거지. 자, 여기 봐라. 여기가 이제 경사각이 세타면 어디가 세타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세타가 된다고 했죠? 그죠? 자, 요 힘 뭐가 되는 겁니까? 요 힘은 요 mg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값과 같기 때문에 자, 요거는 얼마다? 요거 얼마예요? mg 코사인 세타 됩니까? 요거 아직 잘 안 된 삶 있나? 연습해라. 연습해라. 요게 mg래. 요게 mg래. 요게 mg. 그럼 요거 x라고 하면 자, mg분의 x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죠? 요게 이 각도에 대해서 돌리면 이게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지니까 x는 요거가 되겠죠? mg 코사인 세타. 그러면 요 높이는 뭐가 되냐면 얘가 되는 겁니다. 요걸 그대로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죠? 그래서 요거는 mg, 요걸 y라고 두면 mg분의 y 이렇게 되겠죠? 요게 사인 세타입니다. 요렇게 돌리는 거. 요 비율에 대한 거는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y는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mg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직 삼각함수가 낯설기 때문에 선생님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요것과 이제 요게 결정이 됐으면 결국 수직 항력은 뭐가 되는 겁니까? 수직 항력은 요 값과 크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걸 해볼 거니까 자, 저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X축 성분하고 Y축 성분의 방정식을 잡아 주시면 돼요. 자, X축 성분 봅시다. X축 성분. 자, 힘이 뭐가 있어요? 힘이 Y축부터 할까? 그래야지 요걸 구할 수 있으니까. Y축부터 볼게요. Y축은 얘랑 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N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요게 뭐가 같다? F는 MA와 같다. 그러니까 MA 이렇게 두는 거죠. 그죠? 근데 요 Y축으로 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0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직 항력이 mg 코사인 세타로 결정이 나는 거고, 자, X축 봅시다. 자, X축은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mg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그걸 방해하는 게 뮤 n 이렇게 되겠죠? 요게 MA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mg 코사인 세타. mg 코사인 세타. 그래서 다 풀이를 해서 여기다 적어보면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mg 코사인 세타. 요게 MA다.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게 0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미끄러져 내려가면. 그죠? 그러면 M으로 다 나눠버리면 A는 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G 코사인 세타. 요런 값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 숫자로 들어가면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윗방향으로 외력 F를 가해서 끌어올린다. 끌어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끌어올리게 되면은 이때 얘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갈 때 마찰이 이 방향으로 생겼죠? 운동 방향 반대로. 근데 끌어올리면 뭐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이제 계산 다 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힘을 준 거예요. 힘. 외력을 줬다라고 쳐볼게. F. 자,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했죠? 아까? 요거. 원래부터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거. mg 사인 세타만큼 내려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금 끌어올리기 때문에 운동 자체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니까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겠어요?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마찰력은 우리가 요걸 그대로 써서 쓴다라고 하면 뮤 mg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 맞나요? 요걸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 빗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만약에 운동 방정식을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움직이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크죠. F에서 뭘 빼? 요거 빼. 반대 방향이잖아. 그 다음에 얘도 빼. 반대 방향이니까. 이게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MA와 같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가속도가 있으면 이 가속도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속도를 알면 뭘 안다고 그랬습니까? 시간 t초 후에 빠르기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죠? 그죠? 왜? 이동거리 같은 것만 알면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속도를. 그래서 어떤 형태로 주어지든지 우리는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하고 그 가속도를 가지고 미래에 어떤 운동 상태를 가질 건지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되겠니?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뭘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수평면에서는 쉬우니까, 그죠? 요렇게 빗면에서, 자, 수직 항력과 같은 크기. 여기 누르는 거, 요거 구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 이건 중력에 대해서 일정 성분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두 개 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마찰력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그 성분 방향의 힘들을 다 때려 적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적으로 한쪽으로 내가 플러스 잡으면 나머지 반대 방향에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표현한 것이 MA다. 알겠니? 요 가속도를 구해보는 거야.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88페이지로 잠시 가보세요. 88페이지. 자, 여기는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87, 88인데, 87페이지에 이제 작용, 반작용이었잖아. 그리고 힘의 평형 요 관계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작용 반작용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A랑 B 반드시 두 물체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두 물체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은 어떻게 존재하기 때문에 힘은 쌍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힘을 주는 주체도 둘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힘은 상호작용. 그래서 A가 B를 잡아당기면 B도 A를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작용점이 어디 생긴다고 했어요? 반드시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 힘 합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힘 합성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런데 힘의 평형은 이런 거죠. 하나의 물체에 힘이 여러 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는 힘의 합성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힘을 합성하면은 합력이 나오고, 합력 중에 최종적인 합력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R자 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R자 힘이 존재하면 가속력이 생긴다. 그런 걸 얘기했는데, 자, 요거 이제 용수철에서 한번 봅시다. 용수철. 자, 용수철을, 자, 책의 그림처럼 한번 볼게요. 여기 물체가 딱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네요. 자,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얘들아. 자, 요게 뭐가 걸리죠? 자, mg가 10N이라고 해볼게. 졸려? 피곤해? 자, 요거 보세요. 이 물체가 10N짜리인데, 그죠? 얘의 반작용은 뭡니까? 얘의 반작용. 아니죠. 얘 반작용 뭐예요? 하나씩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해봅시다. 얘 반작용 뭐예요? 아, 지금까지 그거 했는데 그거 모르면 어떡해? 퀵 테스트도 요거 내고. 용수철이 추를 잡아당기는 힘? 그거 탄성력인데? 추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그렇지. 추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물체는 이것만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근데 안 내려가고 있단 말이지. 안 내려가고 있는 것은 뭐가 걸려 있어요? 여기 10N이 용수철이 당기는 힘이 딱 걸려 있죠. 맞나요? 자, 요거 탄성력입니다. 탄성력. 탄성력 요 10N의 반작용 뭡니까? 이거 뭘까요? 반작용. 말로 표현해봐. 추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그렇죠. 잘했어요. 추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면 용수철 자체가 지금 이쪽으로 10N 받아서 끌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맞니? 맞잖아. 탄성력은 용수철이 추를 위쪽으로 잡아당긴 힘 10N이면, 그죠? 자, 요거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용수철이
추를 당기는 힘이죠. 맞니?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를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추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 이렇게 돼.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지금 손이 예, 뭡니까?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네. 요거는 몇 뉴턴일까? 용수철의 무게는 무시를 했을 때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 손이, 자, 여기다 적어줄게. 손이 용수철을 당기는 힘이야. 손이 용수철 당기는 힘. 몇 뉴턴일까요? 10뉴턴. 몇 뉴턴? 10뉴턴이에요? 20뉴턴이에요? 15뉴턴. 10뉴턴 맞아? 자, 다시. 용수철 있죠? 한 번 더 해볼게. 용수철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는데, 이쪽 손으로 10뉴턴을 잡아당기고, 이쪽 손으로 10뉴턴을 잡아당겨요. 그죠?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그 용수철 저울이라고 해볼게. 그럼 눈금이 있죠? 그죠? 자, 이쪽을 10뉴턴 잡아당기고, 이쪽을 10뉴턴 잡아당기면, 용수철 저울에 찍히는 눈금은 몇 뉴턴 나올까요? 20. 아니, 요거는 알면서 그건 틀리면 어떡하니? 자, 요렇게 잡아당겨 보면은, 여기 10뉴턴 잡아당기고, 여기 10뉴턴 잡아당기니까 20뉴턴 나올 것 같잖아. 근데 10뉴턴 나와요. 왜 10뉴턴 나와요? 이쪽에서 10뉴턴 안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10뉴턴으로 잡아당기면 눈금이 나옵니까? 딸려가지? 그렇잖아. 이것도 똑같잖아. 그러면 이게 10뉴턴이라며. 여기 10뉴턴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10뉴턴 잡아당기니까 그럼 여기 20뉴턴 걸리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10뉴턴 걸리고 여기 10뉴턴 걸리는 것은 작용, 반작용 관계로 이렇게 따져 올라가다 보니까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양쪽에서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니네들이 생각할 때 봐봐. 이게 용수철 저울이야. 용수철 저울이야. 요 안에 용수철 저울. 그죠? 자, 요게 무게가 10뉴턴짜리 무게다. 10뉴턴짜리. 밑으로 10뉴턴 작용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눈금에 얼마 나오는 겁니까? 10뉴턴 나와야 이게 용수철 저울 아니야? 그죠? 이게 왜 10뉴턴 나오는데?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린 상태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틀리는데, 이렇게 잡아당긴다 그러면 대부분 20뉴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얘의 반작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손이 용수철을 당긴다. 그럼 용수철이 손을 당기는 힘, 이렇게 작용하겠죠? 요것도 10뉴턴 이렇게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추에 작용하는 힘은 몇 개입니까? 추에 작용하는 힘. 추에 작용하는 힘은 몇 개예요? 도현아 말해봐. 몇 개야? 틀려도 돼. 막 질러 그냥. 어? 원래 이거 막 지르면서 이게 느는 거예요. 왜 광고 나오더만 그 영어 광고 앱 광고인데 막 얘기하면서 막 틀리잖아.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틀린 사람일까요? 틀릴 사람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정확한 겁니다. 틀릴 사람이에요. 그게 영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이것저것 막 던져보는 거죠. 왜? 던진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거기에 집중해갖고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 알겠어? 그 얘기하는 거는 이미 자기의 그 회로가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써봤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틀릴까 봐 가만히 있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이 회로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로를 막 돌려갖고 막 해보는 거예요. 틀리면 어때? 수능이나 뭐 인생에 걸린 시험도 아니고. 그죠? 수업 시간에 틀려봐야, 왜 틀렸는지 기억이 더 잘 남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보는 겁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킥 테스트나 시험이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인생에 걸린 그런 시험들이 아니고서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틀려도 상관없어. 막,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내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어. 잘 안 될 때는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요. 알겠어요? 논리적 사고라는 게 뭡니까? A에서 B가 가고 B 때문에 C로 가서 C에서 D로 갔더니 E가 나오고 뭐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증명 과정이 되거나 유도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왜 졸릴까? 어젯밤에 유튜브를 밤새도록 봐가지고 피곤했거나 아니면 밥을 먹고 와서 졸리거나 그죠? 아니면 수업이 재미없어가지고 졸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논리적 사고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졸리다. 저것 봐라. 왜 졸리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로를 돌려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상호작용. 알겠죠? 계속 하세요.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추에 걸리는 힘 몇 개? 2개. 그렇죠. 중력하고 탄성력. 근데 그 둘이 방향이 서로 반대고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합력을 구할 수 있다, 없다? 합력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개의 힘은 합성을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합성하니까 얼마예요? 0이죠. 그죠? 벡터니까. 벡터 합성하면 서로 반대니까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R자임이 있다, 없다? 없다. R자임이 없으면 뭐 하는 상태예요? 가속도가 없으니까 0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탄성력과 이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용수철에 걸리는 힘은 몇 개입니까? 용수철에 걸리는 힘? 2개죠. 요게 뭐예요? 요게 물체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하고, 그 다음에 손이 용수철을 당기는 힘하고, 2개가 있죠. 이 2개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합력이 0이 돼서 R자임이 0인 거야. 그래서 용수철이 위로든 아래로든 안 가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거기 책에는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F1, F2 해가지고 막 적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별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읽어보면 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좀 문제니까 일단 넘겨놓고 뒤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문제, 예제 문제는 좀 풀어봐 보는데, 풀면 안 되는 문제가, 조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때, 특히, 몇 번이냐. 저기, 86페이지 요거는 일단은 내버려 두세요. 86페이지에 있는 예제는 뭐냐면 얘는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이런 얘기야. 도르래 문제를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이 도르래 이렇게 문제 이렇게 있을 겁니다. 뭐 여기 2kg, 여기 3kg.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잡고 일단 놓으면 이쪽으로 주르륵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겠죠? 그죠? 근데 요 부분에서 항상 뭐가 나오느냐면 도르래 마찰 무시하는 거. 요것만 일단 푸세요. 알겠죠? 마찰이 있는 경우는 지금은 안 풀 겁니다. 얘들아, 그럼 하나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도로에 걸리는 마찰이 없으면 얘가 이렇게 내려고 얘가 올라간다 그랬지. 자, 도르래는 가만히 있을까요? 회전할까요? 이 경우에. 가만히 있고 그냥 줄만 이렇게 휙 갈까요? 아니면 줄이 휙 갈 때 도로라도 돌까요? 도로에는 돌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미끌려서 그냥 주르륵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마찰이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그거는 강체 운동 나중에 배워야 돼. 회전체 운동.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제 그 86페이지 거는 그 회전하는 도로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요거는 제껴버리고 알겠죠? 나중에 선생님이 여기 진도 좀 나가고 나면 봐서 문제 좀 풀 겁니다. 알겠죠? 네, 일단 진도를 조금 더 나가도록 할게요. 자, 뒤로 쭉 넘어갑시다. 107페이지 가봅시다. 107페이지. 자, 중력장 내의 운동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얘들아, 중력장이 뭐냐, 중력장. 자, 중력장이란 표현. 이제, 전기장, 중력장, 자기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장이 붙으면 이거는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 필드예요. 필드.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유인력 들어봤죠? 만유인력. 자, 물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잖아요. 자기 쪽으로. 그죠? 요거 말고 중력이라고 할게. 지금 요거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중력. 중력이 있는 건 알죠? 그죠? 그럼 이게 지구면 물체면 자기 중심으로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슉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도 지구는
정확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잡아당기죠? 맞니? 도대체 어떻게 알고 얘가 여기로 살짝 갔는지 어떻게 알고 자기 중심 그대로 잡아당깁니까? 이상하잖아. 생각해봐. 지구는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물들을 자기 중심 방향으로 언제든지 잡아당기고 있어요. 내가 지구 몰래 이렇게 살짝 뛰어도 잡아당겨. 기가 막히죠? 그거를 설명해주는 이론이 바로 중력장이에요. 즉 얘가 센스가 있어, 눈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 이게 아주 팽팽한 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옆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물질이, 즉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탄성이 좋은 천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무거운 게 있으면 이렇게 쳐지겠죠? 더 더 질량이 큰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쳐지는 겁니다. 골짜기 깊어지는 거죠? 그죠? 아주 무거운 것이 있다. 아주 무거운. 그죠? 공간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지나가던 작은 물체가, 요 공간 휘어진 데로 가면 이쪽으로 빠져갖고 돌거나, 빠르기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돌다가 튕겨나갈 수도 있고, 아주 빠르면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튕겨나갈 정도가 아니면 계속 돌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속도가 느리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죠? 이렇게 아주 무거운 녀석이 있으면 빛조차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블랙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간을 휘게 해준다. 그래서 그 공간이, 휘어진 공간이, 그죠?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만 가면 얘가 굳이 보고 있다가 감시하고 있다가 당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공간에 들어가면 그냥 중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장이라는 거는 실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잡아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조만간에 배우겠지만 뉴턴의 만유인력이라는 힘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은 없는 겁니다. 중력장이 있는 거예요. 장이. 예,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이걸 배울 겁니다. 없는데 배울 거예요. 열심히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이론으로 해서 나오는 이론은, 중력 이론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이렇게 큰 무게가 아주 무거운 그런 곳 가지 않으면 지구나 우리 이 생활 공간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만유 인력이 동일한 값을 나타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지구 중력장 하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항상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하고, 그죠? 그것을 받는 어떤 공간을, 주위 공간을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최초로 실험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가 어디에서 했겠어요? 피사의 사타. 기울어진 데서. 알죠? 이태리. 거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보는 건데, 이거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텔레스. 이 사람도 당시에 엄청난 학자였어요. 뭐 수학, 과학, 의학, 정치, 경제, 문화 뭐 다 잘했던 사람이야. 다 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진다. 그런 거 같죠? 아니야. 아, 니네는 이제 지식인이라서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데, 잘 못 배운 사람들, 무거우면은 빨리 떨어지지. 그렇지. 무거우면 빨리 떨어지지. 깃털하고 이거, 쇠구슬하고 떨어뜨려봐. 쇠구슬 깃털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죠? 그럴 것 같잖아.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렇게 처음에 나체 실험을 했는데, 무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기 저항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 틀렸다는 거지.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만약에 떨어뜨려 본다라고 뭐 어떻게 될 것 같니? 깃털과 쇠구슬이 있으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 그냥 두 개 다 툭툭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져요. 툭. 왜? 얘네들은 지구로부터 힘을 받는데 힘을 받으면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가속도 발생한다고 그랬죠? 가속도 발생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가속도 값이 어떻느냐? 같은 장소, 같은 높이면 g 값으로 같아요. 이게 같다는 거죠. 이게 가속도 값으로 같은데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 얘기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 같다. 이 뜻이에요. 자, 둘 다 멈춰 있으니까 처음 속도는 같지요?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 같은 빠르기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도달하는 거리도 같겠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공에서는 이렇게 동시에 떨어진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갈릴레이가 실험했겠니?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야. 진공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죠? 지금은 이거 실험하기 위해서, 거의 10m 이상 되는 아주 큰, 깡통 같은 걸 만드는 거야. 진공을 만들기 위해서. 진공을 빼버리면 주변 대기압 때문에 지구상에서 만들면 엄청난 압이 생기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는 못 만들고, 한 10m 이상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를 쫙 빼가지고 거기에서 실제 이 깃털하고 쇠구슬하고 떨어뜨린 실험을 했어요. 진짜 똑같이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공기 저항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것을 안개 갈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 가속도 나오죠. 자, 중력 가속도는 요거는 지금은 요렇게 일단 알아둡시다. 나중에 이것도 다 유도를 합니다. 자, 9.8 m/s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학교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초마다 9.8 m/s만큼씩 빨라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여기 시간, 여기가 속력이라고 해볼게.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해봅시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자, 1초일 때 빠르기가 얼마였느냐 재봤더니 9.8이야. m/s. 2초일 때 재봤더니 얼마야? 19.6 m/s.
3초일 때 재봤더니 어떻게 됐어? 29.4m/s. 4초일 때 재봤더니 얼마가 됐어? 39.2. 자, 4초가 지나서 5초가 됐더니 얼마가 됐어? 49.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때 봐봐. 자, 여기 좀 봅시다. 1초가 딱 지났을 때, 여기 1초죠, 1초. 1초 지났을 때, 빠르기가 얼마나 빨라진 거야? 9.8.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1초마다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면 이렇게 초로 한 번 더 나눴기 때문에 단위에 제곱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가속도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 가속도가 왜 생겼느냐 봤더니 중력을 받아서 생겼거든. 그러면 중력 가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값입니다. 기울기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당연히 직선이니까 안 변하겠지. 여기에서 구하나 여기에서 구하나 여기에서 구하나 이만큼에서 구하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표면에서의 평균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지표 근처에서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알겠니? 장소가 조금만 달라져도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높이라고 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밑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큰 물질이 존재를 하면 당기는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가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 또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높이 올라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막 변하는 애네? 그렇잖아. 높이 달라지고 달라지고 장소 달라지고 달라진다며. 그죠? 맞는데 지표 부근 일정 높이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 크게 차이가 없느냐 하면 이건 나중에 어떻게 뭐하고 같으냐면 이것 같아요. 중력하고 만유인력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거예요. 중력은 mg죠. 그죠? 자, 이게 만유인력식인데 자, 이게 반지름 r이고 여기 높이 h 작다.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받는 중력하고 만유인력이 같다라는 뜻인데 요 g는 만유인력 상수값이고 요 큰 m은 지구의 질량이고 작은 m은 물체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결국 g는 뭐하고 같은 겁니까? 이거하고 같은 거잖아. 그죠? g는 요거하고 같은 거야. 맞죠? 여기에서 얘 안 바뀌고 얘도 안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바뀔 수 있는 건 뭐가 바뀌는 거야? 얘도 안 바뀌는 거잖아. 지구 반지름 바뀌지는 않겠지요? 물론 적도하고 극지방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별 차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요건데 지구 반지름에 대해서 유의미할 정도로 높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거 전체 변화를 많이 바꾸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바뀌는 건 당연한데 맞는데 요 값 때문에 바뀌는 거라서 알겠죠? 요게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력 가속도 여기 내용 읽어보세요. 알겠죠? 읽어보는데 거기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는 2번, 3번, 5번 정도 봐놓으세요. 4번은 뭐 너무나 계속 쓰는 거니까. 자, 2번 보세요. 중력 가속도는 장소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평균이 9.8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10으로 주면 그 10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지표면에서의 모든 낙하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체크해놔라. 등가속도 운동이다. 낙하 운동. 낙하 운동은. 모든 낙하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뭘 쓸 수 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있죠. 등가속도, 직선 방정식 세 가지 있죠. 그걸 다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거 갖고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중력가속도 G값은 지구 자전에 의해 지구는 살짝 타원체거든요. 그래서 적도 반지름하고 극 반지름이 조금 다른데 그것 때문에 영향이 조금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8페이지 가보세요. 중력 가속도가 표에 보시면 북극 얼마입니까? 9.832 그죠? 자, 적도 가보니까 9.780 이렇게 돼 있죠? 차이가 좀 있네. 그죠? 북극이 지구 중심에 더 가깝습니다. 반지름이 짧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자유낙하 운동 보세요. 자유낙하 운동. 요거 이제 소개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면 되겠다. 잘 봐. 자유낙하는 요겁니다. 처음 속도가 0입니다. 이 초속도입니다. 초속도. 처음 속도예요. 알겠죠? 처음 속도가 0. 그 다음 가속도가 얼마냐? G. 가속도가 G. 자, 요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거예요. 물체를 이걸 놓으면 이게 요 자리에서 뭐만 받는 겁니까? 중력 가속도만 받는 거죠. 중력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에이 이러면서 집어 던져. 그러면 집어 던지는 거는 아래쪽으로 집어 던지는 건 이건 자유낙하야 아니야? 아니야. 왜? 처음 속도가 있죠. 그러면 자유낙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쓰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지한 상태에서 그죠? 정지 상태이죠. 뭐만 받아야 된다? 중력만 받아야 돼요. 그 얘기는 중력만 받는다. 이 얘기는 공기저항이 없는 거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진공에서의 운동입니다. 진공에서 물체를 가만히 딱 놓으면 떨어지는 운동이 있죠. 이게 자유낙하예요. 그래서 자유낙하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를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공기저항 무시. 처음 속도는 없고 정지 상태에서. 그래서 중력만 받았고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만 알려드릴게요. 자, 외웠죠? 이거 세 개? 세 개 외웠습니까? 뭐? V는 V0 플러스 AT. 그죠? 그 다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맞나요?
이거 외웠죠? 자, 그런데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유낙하 식으로 바뀌면 자유낙하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죠? 그죠? 자, 뭐가 날아가는 겁니까? 요게 날아가는 거야. 자, V는 자, 요거 뭘로 집어넣으면 돼요? G. 아랫방향이 운동 방향이니까 아랫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T. 자, 얘는 요 통째로 다 날아가죠? 요만큼. 그죠? 자, S는 낙하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는 낙하거리입니다. 낙하거리는 2분의 1. A는 G. T.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식은 이 GS. 자, 이 GS. 이 S는 낙하거리입니다. 낙하거리. 자, 여기에서 요 뒤에 거는 날아가죠. 그러면 이게 V의 제곱.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S 자리에 H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낙하 높이니까. 높이 개념이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조건만 넣으면 돼요. 요것만. 알겠죠? 요거 바로 나와야 된다. 그 정도 연습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거야.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중력장에서 여러 가지 운동들 있죠. 포물선 운동까지 해가지고 그런 걸 할 때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서 곡선이라고 해서 새로운 운동 배우는 게 아니에요. 등속 운동하고 자유낙하 운동 가지고 다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은 반드시 외우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자유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뭐 이런 거 그 밑에 이걸 갖고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중 속도 알면, 중력가 속도 알면 시간 알 수 있는 거야. 나중 속도. 자, 이런 거죠. 보세요. 나중 속도가 요거야. 그지? 그러면 중력가 속도가 얼마야? 9.8이죠. 9.8로 나누면 얼마야? 3초. 또는 3초 뒤에 빠르기가 어떻게 됐느냐? 3 곱하기 9.8 하면 이게 나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여기다가 5초 뒤에 어떻게 되느니? 9.8 곱해. 자, 그러면 10초 뒤에 빠르게 얼마가 되니? 98.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 이동거리 있죠? 이동거리, 낙하거리. 낙하거리는 꼭 알아놔라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무엇과 같았어요? 면적. 삼각형 면적. 이거는 앞에서 다 배운 거잖아. 그지? 자. 정신 차리고. 자, 이거 공부해 놓으세요. 예. 이거 낼지 내가 둘 중에 하나 낼 거야. 쓰는 거. 예? 예.